한방 건강상담 오늘은 강남 내미지 한의원의 김영진 원장님 함께합니다. 바로 만나 뵙겠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예,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계속돼서 이 자가 면역 질환에 관한 강의를 해주고 계신데요. 네네. 오늘 준비하신 내용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입니다. 네네. 사실 이 질환 많은 분들이 알 정도로 좀 흔한 질병이기도 한데요. 네, 요즘 많이 들었죠? 예, 이 질병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란 어떤 건가요?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갑상선이라는 것에 대해서 좀 아실 필요가 있는데, 우리 몸에 호르몬 축이 있습니다. 주로 뇌하수체, 시상하부, 부실림 피지를 이제 축으로 해서 우리 몸의 전신을 조절하는 호르몬인 기능이 있는데, 그 중에서 갑상선은 우리 내분비 호르몬의 기능을 조절을 해서 몸의 인체의 기능을 항진시키기도 하고 또 몸의 기능을 안정시켜주기도 하는 그런 역할을 하는 신체 기관입니다. 근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라고 한다면 갑상선에서 갑상선 호르몬이 과다하게 분비가 되어서 그 몸에 있는 기능들이 비정상적으로 항진돼서 나타나는 증상을 의미를 하는데요. 특히 이제 갑상선 분비에 관련하는 여러 가지 원인으로 인해서 갑상선의 어떤 그 용량 자체가 많이 나오게 되는 그런 증상입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어떤 원인은 직접적으로 어떤 게 있을까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보았을 때, 보통 이제 해부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갑상선 기능은 이제 그레이브스라는 병에서부터 많이 기인을 하게 되는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이제 원인 자체가 특별하게 어떤 원인으로 인해서 이게 나타나시는 건 아니고요. 몸에 있는 균형이 맞지 않아서 우리 몸에 있는 모든 내분비 호르몬에 관련하는 모든 것들의 영향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예. 특히 이제 자가 면역 질환의 일종인 하시모토 갑상선염이라고도 있는데요. 이러한 갑상선 염증에 의해서도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수 있습니다. 한의학적으로 봤을 때에는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 우리 몸의 화와 물의 기운, 화와 수의 기능을 조절할 수 있는 심장과 신장의 기능 이상으로 이제 볼 수가 있겠는데요. 특히 우리가 일상적인 생활을 할 때 수면 부족이라던가 불규칙한 생활 습관으로 인해서 심장의 기능이 과항진되고 또 우리 몸에 있는 물의 기능을 담당하는 신장의 기능이 떨어지게 되면서 몸에 있는 여러 가지 증상들이 나타나게 되는데요. 특히나 이제 몸에 있는 기능들이 항진되면서 입마름이라든가 안구 돌출이라든가 또는 체중이 감소된다든가 피부가 바짝바짝 마르는 증상이라든가 하는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게 됩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네. 주된 증상들은 어떤 게 있습니까? 네, 주된 증상들은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제 심장과 신장의 불균형으로 초래되는 게 원인이기 때문에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특징적인 증상으로 본다면 일단 목 부위에 있는 갑상선이 크게 부풀어 오르면서 비대해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제 호흡이 곤란하게 된다거나 또는 심장 박동수가 빨라지면서 가슴 두근거림이 생긴다던가 또는 이제 안구가 심하게 돌출되는 경우가 있고요. 그리고 체중이 급격하게 감소되는 경우가 많이 나타나게 됩니다. 더불어서 몸의 기능이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으로 인해서 다른 내분비 호르몬에도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여성들의 경우에는 생리가 불규칙하게 된다던가 또는 무월경이 생긴다던가 하는 증상이 나타나실 수가 있고요. 남성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성욕 감퇴라든가 발기부전 같은 이런 이제 내분비나 성식 기능에도 이상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또한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에 있는 장부의 균형이 맞지 않아서 피부가 바짝바짝 마른다던가 또 내지는 팔, 다리 쪽에 저림 증상이 심하게 나타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네.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보면 보통 양방에서 약 드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거든요. 굉장히 많습니다. 예. 한방적인 치료는 어떻습니까? 네. 한방적인 치료를 봤을 때에는 이제 갑상선 자체의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몸의 물과 불의 기운을 이제 담당하는 심장과 콩팥의 기능을 조절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게 됩니다. 주로 이러한 경우에는 심장은 과항진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심장의 기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우리 몸에 이제 심장 기능을 안정시키는 여러 가지 약제들을 쓰게 되는데요. 특히 스트레스를 과다하게 받거나 수면 부족일 경우에 심장이 과항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 그래서 이러한 경우에 신경을 안정시킬 수 있는 원지라던가 석창포라던가 산조인 같은 이제 안신작용이 있는 약물을 사용을 해서 약물 처방을 하게 되고요. 또 약해진 신장 기능을 북돋아주기 위해서 숙지왕, 당귀,
산수유 같은 이제 신장에 물 기운을 보충해 줄 수 있는 약물들을 사용을 해서 이러한 것들로 심장과 신장의 기능을 맞춰주는 치료를 하시게 됩니다. 네. 역시 같은 맥락에서 봤을 때 생활 네. 관리도 항진증 환자들이 참 중요할 것 같은데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어떤 식으로 관리해야 할까요? 일단 1차적으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이제 갑상선 기능 항진증의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가 식욕이 굉장히 항진되면서 위장관의 어떤 기능이 무력해지고 식욕은 항진되지만 포만감이 쉽게 들지 않고요. 항상 허기감이 많아지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허기감을 달래기 위해서 또는 과다하게 기름진 식사를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은데요. 이러한 경우에는 오히려 위장에 부담을 주게 되어서 오히려 에너지 섭취를 더 할 수 없는 상태로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식사는 이제 그 식욕이 항진되더라도 조금씩 여러 번 나누어서 균형 잡힌 식사를 하시는 게 좋고요. 두 번째로는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나타날 때 특징적인 증상 중에 하나인 이제 체중 감소가 나타나게 되는데 이러한 체중이 감소될 때에도 마찬가지 식사를 이제 한꺼번에 많이 드시는 것보다는 조금씩 여러 번 나눠 드시거나 또는 내 몸에 필요한 에너지를 섭취하기 위해서 영양 식단을 조절을 해서 기름지지 않고 최대한 흡수가 잘 될 수 있는 이제 그런 음식물들 위주로 드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리고 수면하고 관련해서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상당히 몸에 있는 체온 변화가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밤에는 우리 몸에 있는 모든 기능들이 안정이 되면서 깊은 수면에 취하셔야 되는데 기능이 이제 안정되지 않고 과항진되기 때문에 이제 불면증에 시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러한 경우에는 적절한 운동을 통해서 우리 몸에 있는 체온 조절을 하시게 되면 깊은 수면을 취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네. 그러면 체중 감소에도 도움이 많이 되시고요. 세 번째로는 이제 스트레스 관리를 들 수가 있습니다. 심장의 기능이 과항진되는 경우에 대부분의 경우에 우리가 한의학적으로 표현할 때 화병이라는 표현을 많이 쓰게 되는데요. 이제 현대인들은 아무래도 스트레스로부터는 자유로우실 수가 없습니다. 하지만 이런 스트레스를 받았을 경우에도 내가 적절하게 이를 해소할 수 있는 여가 활동이라던가 또는 적절한 수면이나 호흡이나 운동을 통해서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신다고 한다면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굉장히 많은 도움을 받으실 수 있으실 겁니다. 네, 생활 관리가 무엇보다 중요하겠네요. 네,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이 갑상선 기능 항진증 앓고 네. 있는 환자들이 있다면 네네. 그분들에게 좋은 마지막으로 좀 해주시죠. 네, 갑상선 기능 항진증을 앓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특히 이제 남성분들보다는 여성분들의 숫자가 몇 배 정도 많을 정도로 여성분들이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인데요. 갑상선 기능 항진증 같은 경우에는 주로 우리가 내분비 호르몬 계통에 관련한 일단 질환이기 때문에 갑상선 자체만 보는 것이 아니라 일상생활을 관리하시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요즘 사회활동이 많아지면서 이제 수면 부족이나 과도한 스트레스로 인해서 이러한 증상들이 많이 나타나시게 되는데요. 갑상선 호르몬 자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해서 호르몬 약만 복용을 하시는 게 아니라 내 생활 패턴과 식생활과 모든 내 주변 나를 바꿀 수 있는 모든 것들을 하나하나 바꿔가시면서 적극적인 치료를 하시게 되면 반드시 좋아지실 수가 있습니다. 네. 네, 오늘 김영진 원장님과 함께 갑상선 기능 항진증에 대해 알아봤습니다.